배 대표님, 예. 배 대표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재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까? 항상 우리 방송을 하는 사람들은 방송에 증거가 남기 마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전날인 14일 TV조선 장원준, 김미선의 뉴스트라다무스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네. 내일 선고는 1년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다들 지금 깜짝 놀랍니다. 저는 법조인도 아니고. 한 500만 원 아니겠느냐. 네네. 그렇게 예상을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봤던 것은 뭐냐면은 바로 김혜경의 그 선고 내용이었습니다. 예. 네.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던 검찰의 구형에 대해서 법원이 150만 원을 절반을 따겠거든요. 예. 왜? 굉장히 그 판결문의 내용을 보면 꼼꼼하고 촘촘합니다. 그렇더라고요. 거기에서 예. 벗어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잘 아셔요. 제가 계속 우리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년형이냐 얼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판결문의 내용이에요. 그 판결문에 빈틈이 없습니다. 이 김혜경 재판에 대해서 판사가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김혜경이 배소연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핵심이에요. 예.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판결의 내용을 보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고인이 됐죠. 알았느냐 몰랐느냐, 백현동을 국토교통부의 협박이냐 아니냐. 이건 똑같은 맥락이다. 판사는 똑같은 법 공부를 한 사람들이다. 그러면 내일 이재명 재판 선고는 검찰 2년 구형이 절반이 채택될 것이다. 그럼 1년이다. 하지만 바로 체포를 할 수 없고 바로 구속해서 수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집행유예 2년일 것이다. 정확하게 맞춰버렸죠. 예. 어쨌든 이재명과 민주당은 거의 멘붕인 상태인 것 같아요. 예. 이재명 대표 이 재판 가기 전에 당 대표실에서 나올 때는 아주 만면의 웃음을 지으면서 기자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법대로 되겠죠. 이랬어요. 또 법정에 도착해서도 중앙지법에 그 의원들한테 악수하는 표정이 얼마나 밝았습니까? 예. 걱정 마라. 이건 무죄 아니면은 8, 90만 원이야. 이런 표정이었는데 정말 1심 선고가 끝난 뒤에 나오는 표정을 보니까 우리 속된 말로 벌레 씹은 표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더 정확하게 똥 씹은 표정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도저히 자기는 기본적인 사실부터 수긍할 수 없다. 그래서 항소를 하겠다. 그러면서 이 현실의 법정에서는 이제 두 번의 기회가 남아 있고 앞으로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현실의 법정이라는 게 이제 항소심하고 대법원 아니겠습니까? 지금 1심은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항소심하고 대법원 판결은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3-3입니다. 꼭 3-3은 지키지 못한다 하더라도 워낙 또 이재명이가 이 법꾸라지 아닙니까? 그 변호사들도 빵빵한 사람들이 아주 주요한 로펌의 그런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또 재판 지연 전략 이거 쓰는 데는 선수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늦어질 수는 있지만 지금처럼 2년 2개월이 걸릴 수는 없잖아요. 지금은 단식을 한다. 또 무슨 피습을 당했다. 코로나에 감염됐다. 무슨 국정감사다. 무슨 총선에 지원이야. 이거 때문에 이제 많이 늦은 데다가 또 강기태 부장판사라고 중간에 사퇴해버리고 이래서 그럼요. 많이 늦어졌지만 강규태. 예, 강기태 부장판사. 예. 항소심은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럴 리가 없고 예. 제가 이 말씀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배우자인 김혜경 씨 1심 선고에서 판결문 내용이 뭡니까? 아니 도저히 이런 카드 사용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예. 전부 배소연의 탓으로 돌리는 것에 대해서 그것도 떠넘겨. 재판부는 엄중한 예. 판결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 똑같은 겁니다. 아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김문기 처장은 알았다. 아니 알았다 하고 본인의 이 의혹에 대한 걸 해명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알았지만 백현동이나 대장동 사건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관계없다. 그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이번에도 보시면은 김문기 전 처장 건은 문제가 안 됐어요. 형에. 예. 이 위반은 위반이지만 몰랐다라는 것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재판에서는 뭐냐면 아시지 않습니까?
혐의를 인정 안 하는 게 이른바 개심죄예요. 가중처벌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하죠.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이 있죠. 바로 아래 위에예요. 예. 그리고 재판부의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설사 발언할 때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그 이후에 여러 보도가 되고 그래도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냐. 그렇지 않습니까? 예. 제가 잠깐 돌에 맞아서 고영신 박사와 유튜브 한 걸 모를 수는 있지만 띵 해가지고 그럴 수는 있죠. 그 뒤에 화면도 보여주고 아니 이렇게 많은 유튜브를 찍었는데 몰라요? 아 제가 그랬군요. 그러면 압니다 제가.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뭐 3.3을 지키면은 내년 상반기에 사실상 이 선거법 재판은 끝나버리는 거고 조금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말까지 그렇죠. 아무리 늦어진다 하더라도 내년 말을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벌금형은 피선거권 박탈이 5년이지만 징역형은 10년 아닙니까? 10년이죠. 그럼 앞으로 영구히. 10년간 대선 못 나와요. 대선이든 무슨 선거든 못 출마를 나와요.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예. 민주당은 무려 434억 원을 토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재명은 정치권에서 퇴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60이거든요, 딱. 그렇죠. 근데 저는 64년생이니까. 고 박사님 말씀대로 깜짝 놀란 게 김동연 지사는 뭔가 감이 잡혔나 봐요.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13일 날 사실은 윤 대통령을 직격한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를 직격한 거예요. 자, 근데 김동연 지사는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달 초에 독일 가서 김경수 전 지사도 만났죠.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데이터상으로 아직까지는 살아오지 않지만 이 지지율이 하지만 호남 여론이 이 판결문 내용에 따라서 흔들리고 25일 선거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호남에서 벌어질지 모릅니다. 예. 그러면 경기지사인 김동연 지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특검법 안 받아들일 거면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는 거는 이제 이재명도 물러나야 되고 윤석열 대통령 흔들리니까 민주당 지지층 나한테 와라. 이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거죠. 예. 그런 다음에 김경수 전 지사를 만난 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김 지사, 김 전 지사 내가 먼저 하고 형님 먼저 내가 나이가 좀 당신보다 거의 뭐 10살 가까이 많지 않소. 예. 그럼 내가 먼저 할 테니까 내가 먼저 하고 당신이 그 다음번에 5년 하고 당신이 5년 해라. 이거 아닌가. 이미 두 사람 사이에는 논의가 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미래학이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김경수 전 지사가 무슨 이야기 합니까? 저는요 내년에 들어갈게요 한 이야기가 저는 김동연 지사는 이런 선거 내용이 나올 거라고 감잡았다.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경기지사 때 일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흔들흔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경기지사 시절에 예. 국정감사장에서 그러면 또 김혜경 씨 불법 카드, 법인카드 사용 그 모든 자료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예. 김동연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우리 흔한 말로 산 넘어 산이라고 예. 선거법 1심은 그 첫 스타트를 끄는 거예요. 사법 리스크의 첫 스타트. 지금 더 큰 쓰나미가 곧 25일, 10일 후면 10일도 이제 안 남았네요. 25일 날 몰려오지 않습니까? 유중교사의 경우는 오히려 지금 3년 구형을 때렸는데 훨씬 더 강한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유예가 없는 징역을 때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아니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3년을 때렸으니까 그 위정 교사의 공범인 김모 씨는 벌써 구형을 선고를 받았잖아요. 예. 그럼 뭡니까? 지금 여기서 그 혐의를 이재명 대표가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지금 부인 또 그리고 자신 이런 선고 내용을 보면 절반이잖아요. 예. 그러면 3년 구형의 절반은 뭡니까? 1년 6개월이에요. 예. 1년 6개월은 더군다나 지금 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다가 징역 1년 6개월까지 받으면 이거 실형이에요. 그렇습니다. 바로 수감되는 겁니다. 예. 게다가 28일은 뭐가 있습니까? 이화영. 이화영. 그러니까 지금 항소심 2심입니다. 선고가 있습니다. 선고가 있어요. 9년 6개월을 지금 2심 받았는데 선고에서 15년은 구형해 놨잖아요. 15년이죠. 그럼 절반만 해도 몇 년입니까? 절반만 해도 7년 6개월이죠. 7년 6개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공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대북 성공 공범이죠. 헤어날 수가 없어요. 예.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없어요. 거기다가 쌍방울 대북 성공 그리고 대장동 재판
그리고 현재 경기도 법카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10만 4천 원이지만 진짜 경기도 법카 쓴 거 뭐 과일 1,000만 원, 또 뭐 소고기 샌드위치 요거 뭐. 제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씀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아니 1,000 얼마라며 또 그 이상 금액이라며 100군데 이상이라며 근데 이번에 10만 원 무슨 이야기 그냥 공소시효 때문에 네. 그거 먼저 해가지고 지금 김혜경 씨가 기소가 돼서 1심 선고가 나온 것이고요. 이제 공소시효가 더 늘어나는 건 뭐냐면 국고 손실이거든요. 예. 바로 이걸로 이제 또 기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해요. 왜? 심각하죠. 다른 걸 떠나서 국고 손실입니다. 공무원이 국고를 손실한 거에 대해서는요. 이거는 심각합니다. 네. 거기다가 현재 수사 중인 것도 이 경기도 법과와 함께 정자동에 있는 호텔 특혜. 그렇죠. 이거야말로 진짜 특혜 아닙니까? 정지상의 직권이 그 소유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거기는 5단계인가를 이렇게 상향해 줘 버리지 않습니까?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특혜를 아주 예. 특혜 종합 선물을 쏟아 부은 데가 이 정자동 이른바 힐튼 호텔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4개가 기소돼 있고 계속해서 7개 건 11개 사건인가요? 다 수사되고 있지 않습니까? 혐의죠. 예. 혐의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은 굿바이 이재명 이 책을 쓴 분도 있어요. 또 범죄꾼 이재명 지난 총선에 나가서 아깝게 낙선을 했죠. 그렇죠. 여기 어디가 있었는데 뭐 있더라. 내가 책이 있나요? 네, 네. 여기 있습니다. 바로 찾으셨습니다. 네. 굿바이 이재명 장영하 변호사라고 정말 이재명의 저격수 역할을 했었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자기 형님을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려 했다. 그 네. 사건을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진 분이 이 장영하 변호사고 네. 이재명에 대해서 여러 번 고발을 한 사람이 장영하 변호사입니다. 예. 이분이 굿바이 이재명 또 범죄꾼 이재명 책을 2개나 썼는데 시리즈로 나왔나요? 네. 자, 네. 안타깝게 지난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책 뒤에 보면 거짓말쟁이가 영웅이 되는 세상 마침내 언더독의 반격이 시작되다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15일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818호인가요? 의원회관 예. 자기 방으로 최고위원들을 끌어모아갖고 비상최고위원회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결론이 나는 꿋꿋하게 당 대표직을 수행할 것이다. 뭐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16일에는 국회의원 또 지역위원장들 금배지를 달지 못한 위원장들 연석회의를 오전에 하고 또 오후에는 조국 혁신당을 포함해서 범야 5개 정당 그리고 민노총까지 광화문에서 대규모 시위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자기의 리더십이 붕괴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방어막을 치겠다. 예. 뭐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될 것 어떻게 같아요. 보입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면 25일 선고가 내려질 위정교사 민주당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입니까? 이재명 재판이에요. 그렇죠.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 재판입니까? 민주당 재판입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됐을 때부터 계속 설명했던 것이 대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사법적 문제예요. 네. 본인이 털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계속해서 민주당을 끌고 들어가요. 이러면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운명이 다 좌지우지 됩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은 개인의 재판이든 개인의 평가에 따른 결과가 내려져야 되는 거지 당을 다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거 큰일 날 일입니다. 왜냐? 지금 민주당이 총선도 다수당이었잖아요. 예. 이렇게 되면 만약에 계속 이재명 대표한테 말려 들어가다가 이재명 대표가 자초하는 순간 민주당도 다 공도동방이에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지난번에 비명 행사를 시키는 그런 공천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양식 있는 의원들은 왜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재판에 당이 동원돼 갖고 방탄에 나서야 하느냐 이런 그렇죠. 의견을 제시를 하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당을 완전히 일당 독재 일극 체제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비명 행사 다 시켜갖고 공천에서 탈락시켜서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이라는 게 이재명 개인당이나 사당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 당연히 배 대표 말씀이 맞습니다만 예. 현실적으로는 이재명 방탄에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당장은 이재명뿐만 아니라 측근들도 당의 어떤 리더십은 절대 흐트러지지 않을 것이다. 또 이재명을 능가할 만한 전국적인 지지도와 그런 세를 모을 수 있는 대안도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실질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초상집 분위기고 대혼돈에 돌입한 것 아니냐. 예. 길게 보면은 그렇게 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장은 이재명의 리더십이 지키가 지겠죠. 그러나 앞서 얘기한 대로 선거법 항소심이 내년 6월이라든가 나오면은 대법원 더 갈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실적으로 항소심에서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납니다. 그러면은 완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맞습니다. 않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강조하는 건 뭐냐면 저는 그런 조짐이 나오고 있는 것이 아까 김동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번째는 예. 뭐냐. 지난번 우리 영광 재선거 네. 민주당이 당선은 됐지만 41%밖에 못 얻었습니다. 그렇죠. 50%도 아니, 안 됐지 않습니까? 호 박사님 너무 잘 아시죠? 민주당이 호남에서 어떤 존재입니까? DJ 정치할 때 대선에서 80%를 밀어주는 그 호남입니다. 근데 호남에서 41% 그것도 겨우겨우 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무슨 이야기냐? 저는 호남 여론이 무서워요. 호남 여론이 판결문 내용, 25일에 위정교사 판결문 내용, 또 이화영 판결문 내용 보면서 호남이 판단할 겁니다. 저는요, 호남이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집이 그 순간이 저는 무서운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무서운 게 아니라 호남에서 이제 이재명은 아니다라고 할 때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저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번에 발표된 한국 갤럽 조사를 보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가 내려왔어요. 아니 이재명 선거를 앞두고 있다면 더 결집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리고 호남 지지율이 50%가 안 돼요. 저는 심상치가 않다.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것이 호남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있어요. 위정교사 보고 있다가 호남의 민심이지만 이 호남 출향 인구가 경기도 수도권 엄청나게 많은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 이건 아닌데 이건 도무지 대법원에서 살아 돌아올 수 없는 건데 하는 순간 왜? 아니 이전에는 대법원 선고가 문재인 정부에서 내려졌던 거 아닙니까? 그때는 살아날 수가 있었죠. 지금은 이 조희대 사법부입니다. 조희대입니다. 거기다가 권순일이라든가 김만배도 없어요. 없어요. 비타 500을 들고 갈 사람이 없다. 비타 1000도 없고 그걸 500도 받을 없어요. 또 대법관도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살아날 길이 없는 바로 거고 그 부분. 결국 항소심이 나오게 되면은 호남 민심을 비롯해서 당내에서도 비명이라든가 친문이 꿈틀거릴 수밖에 없지요. 대안을 생각해야 할 것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이재명만 따라갔다가는 결국은 닥쳤던 개신세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플랜 B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가능성이 많고 앞서 얘기한 김동연 경기지사라든가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요구할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민주당이 단일 대우를 형성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재명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라고 이렇게 나서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연 어느 쪽이 개인의 이 영달이 아니라 정말 정치적인 이익이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하고 있냐.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그런 이재명 대표가 더 곤란해지는 상황은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갈 때, 또 유난 협력을 통해서 정말 일을 하면서 선거를 낼 때, 제가 아까 정말 정책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원하는 건요, 일을 하는 모습입니다. 성과를 내는 거예요. 정말 불확실성이 커진 트럼프 글로벌 시대에 어떤 정책을 효과적으로 국민들이 반응하게끔 만들어내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재명의 폭주가 사법 정의로 이렇게 무너지는 것 아니냐. 거기다가 부인 김혜경까지 같이 부부 비참한 어떤 결말이
눈에 보이듯이 명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고 박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검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에서는 사법부의 무슨 책임이나 비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번 재판의 판사들도 공명정대하기로 이름 나 있는 판사들입니다. 예. 정말 그런 판결에 대해서는 심지어는 중도층 같은 경우에도 반응들이 나올 텐데 이거에 대해서 무슨 이재명 대표에게 일부러 불리하게 했다. 그럴 수가 없는 것이 판결문의 내용을 보십시오. 촘촘해요. 그래서 우리 사법부가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정의의 최후 보르다. 이런 인식을 이번에 확실히 심어준 것 아닌가.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